주간 전망 마켓온입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누는데 이번 주에는 뭐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설이 앞둔 주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중국도 춘절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네. 해외 증시는 상승세, 우리 증시는 멈춰 있는 거나 또 후진하는. 그래서 뭐 장중 일중으로 보면은 전강 후약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지지부진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있을까요? 할 정도로 뭐 엄청나게 디커플링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항상 이게 커플링 되는 거는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증권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그리고 또 속된 말로 좀 짜증날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디커플링 되는 적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번 주 우리나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나 그리고 해외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가 이렇다 아주 뚜렷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벤트는 없는데, 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야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요. 오늘은 조금은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장이 알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었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속된 말로 뒷북치는 거를 경계해야 되는데, 뭐 북핵 리스크라든지 뭐 벵가드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설 앞두고 자금 수요 때문에 주식을 안 사거나 뭐 이런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거나 이 탈동조화는 뭐 계속 이어지는 않겠고 결국엔 동조화 될 것 같은데, 동조화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정해오신 글로벌 핫 키워드 이번 주엔 무엇인지 일단 화면을 한번 볼까요? 박병욱 차장이 정해온 글로벌 핫 키워드입니다. 뭐 코스닥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고요. 뭐 중국의 춘절 연휴 영향권에 들어갔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고, 이건 알겠고, 네, 국제 구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구리 가격, 이게 좀 이채롭군요. 자, 모두 다 중요한 이슈들이긴 한데 내용들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부해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뭐 벵가드라든지 원화 강세, 북핵 리스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은 일단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정도가 핵심 이슈로서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먼저 코스닥 주요 기업, 이제 뭐 형벌되는 대형주들은 이미 대부분 다 실적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들어서는 보통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소형주,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의 이제 주요 기업들을 이제 보유를 하셨거나 매매를 하실 텐데, 많은 기업들 이제는 뭐 전자공시 시스템, 그러니까 다트라고 하죠. 거기에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공시를 안 하고 바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또 늦게 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내가 보유한 기업 반드시 주담이나 통화를 하셔서 언제 실적 공개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게 필요한 시즌이 도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춘절 영향권, 이거는 뭐 락앤락이라든지 뭐 코스맥스 등과 같은 종목들 중국 춘절 영향권에 접어들었으니까 움직일 것이다. 이건 사실상 뻔한 얘기이고 참 지겨운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내내시죠, 중국 증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가 14,198포인트, 그러니까 14,200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한 1.3% 정도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존스가 이제 생긴 이후로.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글쎄요, 뭐 지금은 디커플링이 되고 있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 다우존스라는 어떤 상징적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투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이번 주,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이러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코스닥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 실적 잘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IT 관련주들, 지난해 뭐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는데 과연 부품업체들을 이익이 돌아갔는지, 한간에는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 많으면은 삼성 쪽에서 나오는 이익의 규모가 제한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참 시장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네. 하여튼 이익을 축소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또 반드시 잡아내서 소액주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내용을 해주셨는데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어떤 것입니까? 예, 뭐 우리가 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바로 이제 구리 가격인데요. 카파. 네. 예, 카파 가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구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구리 가격이 연중 최고치라지만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어떤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이 접어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구리 가격의 상승은 그래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증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리 가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금은 뭐 안전자 선호 현상에 관련된 금속이라고 한다면 구리는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은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의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과 한 1, 2년 전에 제가 이런 레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구리 가격과 코스피 지수의 상관계수는 거의 1과 가깝다. 이런 어떤 레포트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상승 모멘텀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북핵 리스크다, 벵가드 리스크다, 원화 강세다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코스피 증시에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도 이것을 빌미 삼아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런 어떤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근접 그리고 구리 가격의 한 달 내 어떤 최고치 근접, 최고치 돌파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갖기에 좀 충분한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런지 여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가 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구리 가격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MEX죠. 그러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구리 가격인데요. 직전 고점은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중 최고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년 9월 달에 고가는 돌파가 못 되고 있는데 거의 뭐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BH 빌링턴이라는 그 최대 강산업체 한번 잠깐 볼까요? 최근에 이렇게 오름세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되다 보고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이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리 가격과 코스피 지수 상관계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두 차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계속적으로 고가 돌파하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구리 가격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면 거의 흡사하게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에서 본다면 이 구리 가격 상승 이런 내용들이 글쎄요 아주 정확하게 상관계수가 1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1950선에서의 어떤 강한 지지력과 함께 구리 가격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어떤 모멘텀이 제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시그널 신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소 좀 불안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멘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카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뉴욕 거래소도 있지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LME 쪽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 동안 봤더니 2012년도에는 톤당 8,400달러에서 8,700달러로 왔다 갔다 했고 현재는 8,300달러 정도 수준이고 2011년도 2월에 최고점 사상 최고가는 톤당 10,000달러가 넘어갔었어요. 네. 그때 이제 경기가 굉장히 화랑을 보인다 그래갖고 구리라는 것이 이 건축에도 많이 쓰이고 그죠? 그렇죠. 자동차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소모되는 곳이 많은데 일단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로 일부에서는 많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원초적인 원자재. 그러니까 앞서 BH 빌리톤 같은 경우는 광산업체이기 때문에 네. 뭐 실제적으로 직접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경기 민감주 그러면 소비재 쪽이 많단 말이죠. 네. 가공을 해서 일단 하는 쪽.
뭐 그렇다면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우리하고 접목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목을 좀 시켜보면 됩니까? 우선은 뭐 관련주들이 많이 있죠. 뭐 지금도 보면은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대창이라든지 등과 같은 종목들이 그래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구리 가격 상승과 아주 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다우존스의 사상 최고치 근접이라는 것이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3대 악재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호재로서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곧 커플링되고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그 실적이 좋거나 수급이 조금씩 그래도 개선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경로로 한번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속과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 호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경로로 한번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 실적 호전에도 지금은 부진한 주가, 그러니까 실적은 좋고 수급도 좋은데 다만 장이 나쁘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조금씩 분할해 매수해 나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이 나쁘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것은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투심이 악화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제가 봤을 땐 매수에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업보다는 호실적이 공개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들이 많이 공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도 많이 좀 몇몇 기업들이 공개를 했는데 그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성이나 그런 어떤 그런 것 성장성이나 주가 회복력 이런 것을 믿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구리 가격이나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았을 때 커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이라도 장이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키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증시가 탈동조와 역행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대명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리 가격의 회복에서 좀 힌트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조화 될 것이다. 같이 상승할 것이다. 이 동조화에 미리 지겹고 힘들더라도 대비를 해놓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무엇으로 우리가 대비를 또 해볼까요? 그래도 힘들어도 좀 버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좀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종목들은 좀 많이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신다면 먼저 삼성물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물산이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좋은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른 건설주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해 경기 회복과 함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다시 미뤄졌던 수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건설주의 탑픽으로서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또한 단기 바닥권에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과 함께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좀 탑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실적도 안 좋고 수주가 미뤄졌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근데 최근에 좀 양호한 실적을 공개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양봉이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잉크테크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잉크테크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매단되는 그러니까 미리 실적을 공개한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괜찮은 실적이 나왔는데 턴어라운드 관련 기업으로서 흑자 전환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대면적 터치 시장의 확대, 그리고 플렉서브라 그러니까 어떤 플렉서브라 대면 될수록 잉크테크의 소재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적 공개한 내용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그러니까 다른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들보다는 실적을 미리 공개하고 수급주 안정적이고 차트가 안정적으로 보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잉크테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보신다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 흑자 전환 그 기대감과 함께 좀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9,000원이라는 그런 저항대가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이것도 있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실적을 공개할 기업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 가장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근접 이런 내용과 함께 미리미리 실적 좋은 기업들을 한번 찍어놓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들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초점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전망 마켓온 오늘 또 시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고요. 그중에서 좀 동조화될 수 있는 빠르게 단초를 구리에서 찾아봤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의 박병욱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